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0장, 흔히 민족들의 표라고 불리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뭐랄까 고대의 세계지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이 장이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다양한 민족과 언어의 기원에 대한 어떤 틀을 보여주는 거죠. 그 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야벳의 후손들부터 나오네요. 고멜, 마곡, 야완 이런 이름들이 보이고요. 네,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뉘어서 각자의 언어와 종족, 나라를 이루면서 바닷가의 땅에 자리 잡았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 구절은 야벳 후손들이 주로 이제 북쪽이나 서쪽 지역, 해안가 쪽으로 퍼져나갔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아, 지리적인 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는 부분이죠. 인류가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 분화가 시작되는군요. 네. 자, 다음은 함의 아들들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 특히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좀 눈에 띄죠. 맞아요. 세상의 첫 용사다. 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다른 인물들하고는 다르게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니무롯은 확실히 좀 특별하게 다뤄지는 인물입니다. 뭐랄까 강력한 통치자, 또 도시 건설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아, 도시 건설자. 네,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해서 아수르 지역의 니누에 같은 아주 큰 성읍들까지 확장되었다고 하잖아요. 11절. 네네. 이게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요한 중심지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이걸 넘어서 어떤 권력이나 문명 건설 같은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권력의 등장 흥미롭네요. 그리고 미스라임 후손 중에서는 블레셋 민족에 나왔다는 언급도 있고요. 14절? 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으로는 시돈, 헷을 비롯해서 여부스, 아모리, 여러 족속 이름이 쭉 나오고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 경계까지 꽤 상세하게 나와요. 15, 19절. 맞아요. 이건 마치 이후 성경 이야기의 무대를 미리 딱 설정해주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런 상세한 기술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진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주로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하고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걸로 그려지고요. 역시 20절에서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되죠. 네, 그 패턴이 반복되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셈의 계보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리고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21절, 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뭐 이런 아들들이 있죠. 22절. 네, 셈의 계보에서는 특히 아르박삿을 거쳐서 에벨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아, 에벨이요. 네, 에벨에게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 이름 뜻처럼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는 좀 흥미로운 언급이 있어요. 25절. 아, 맞아요. 나님이라는 뜻이었죠. 이게 앞서서 그냥 민족들이 나뉘었다는 거랑은 좀 다른 뭔가 특별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벨렉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는 언급은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1사에 나올 그 바벨탑 사건 있죠. 네, 언어가 혼잡해지는. 네, 언어의 분화나 민족의 어떤 대규모 분산을 염두에 둔 기록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셈의 계보 안에서 이 나님을 특별히 언급한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죠. 그렇군요. 바벨탑 사건의 복선 같은 거네요. 그리고 욕단의 아들들도 이름이 쭉 나열되고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다. 26에서 30절. 이것도 꽤 구체적이네요. 네, 지리적인 정보가 주어지죠. 네. 결국 셈의 자손 역시 그 족속과 언어, 지방, 나라대로 나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31절. 그렇습니다. 세 아들의 계보가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끝나는 거죠. 각자 자기들의 언어, 족속, 땅, 나라를 가진 그런 존재들로 분화되어서 퍼져나갔다. 이걸 일관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0장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정말 단순한 이름 목록, 족보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지, 뭐랄까, 혈연과 지리를 통해서 인류의 다양성과 분포를 그려낸 하나의 지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32절에서 딱 요약해 주잖아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네. 이 지도는 이후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수많은 민족과 지역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해 주는 거죠. 틀을 개공한다. 네. 고대 근동이라는 무대 위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캐스팅 목록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세계지도, 이 캐스팅 목록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인류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이런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 혈통과 딴을 중심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 기원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이요. 네.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정체성을 만들고 또 집단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아, 이 고대의 목록이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또 공존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